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엔 다항식 두 번째 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 조금 단어에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했던 것과 같이 어떠한 식을 정의하는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항등식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부등식이라든지 방정식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방정식은 미지수가 섞여 있어서 예를 들어서 x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값이 달라지는 거, 그쵸? 식이 달라지는 걸 갖다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항등식은 무엇이냐? 방정식하고는 전혀 거꾸로 반대의 정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그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 그쵸?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갖다가 항등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1, x 플러스 2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다. 이런 거 하나의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좌변 전개하면은 우변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x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그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할 때 그 항자고 같은 등자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정식처럼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는 그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등식, 자, 지금처럼 좌변과 우변이 미지수의 x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같아져야 되니까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는 개수가 동시에 0이 된다라는 것하고 같아지게 돼요. 그리고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하고 같다. x를 포함하고 있는 개수하고, 그쵸? 그리고 상수가 서로 같을 때 이 항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자, 1차식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2차식일 때도 0이다. 그럼 각각의 개수가 다 0이 되겠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x를 갖고 있는 개수들이 각각의 0이 되고 상수까지도 0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 b, c 그리고 a', b', c' 각각의 개수들이, 그쵸? a, b' 그리고 b, b' 마찬가지로 c하고 c' 상수가 각각 같아지는 이러한 성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 말 그대로 미정계수법이에요.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개수를 계산을 하는 걸 갖다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떠한 숫자가 하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a 값을 계산하는 거, 그쵸? 이거를 갖다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항등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자, 그랬을 때 이 a, b, c를 계산을 하는 거, 그쵸? 이게 항등식일 때 3x 플러스 1, 자, 이게 하나의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각각의 a, b, c의 개수를 결정을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위에 항등식의 성질처럼, 자, 각각의 개수들이 서로 우변과 좌변이 같아짐을 이용을 하는 걸 갖다가 개수비교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개수비교, 서로의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같은 차수들의 개수들 이루는 것이 같아지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래서 개수비교법이에요. 자, 그리고 수치대입법은 뭐냐?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요.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같아요. 따라서 어떻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위의 식을 보시면은 x-1 그리고 x 플러스 a는 x제곱 더하기 x-2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1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똑같이 이쪽도 0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양변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우리가 조건에 유리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걸 갖다가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비교법은 각각의 차수에 또는 개수들을 비교하면서 푸는 방법이라면 수치대입법은 조금 항등식의 성질을 한 단계 더 이용을 하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어떠한 x값을 집어넣어도 물론 문제에서 요구하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의 x값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수치대입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수치대입법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자 1이다. 자,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bx 플러스 1.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지 말고 여기를 a라고, 상수를 a라고 이런 식으로 둘게요.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c의 x 플러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하고 c의 값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물론 이거를 전개를 해갖고 다 개수를 일일이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냐 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둘 다 동시에 0이 되겠죠. 이쪽이 0이 나오면 만약에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이쪽도 같이 0이 돼야 돼요. 왜? 항상 x값에 관계없이 좌변과 우변은 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즉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쪽도 똑같이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3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a는 여기는 동시에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a 값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2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를 계산하는 것 같다가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우리 항등식 성질하고 그리고 정의 그리고 항등식에서 개수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는 거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나머지는 나눗셈에서 나오는 게 나머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숫자에서 나오는 그 나머지가 아니라 수식을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 정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떠한 다항식 fx를 우리 어떠한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rx 이런 식으로 둘게요. 그랬을 때 이 rx는 항상 어떻게 된다? 이 나누는 식, 그쵸? 이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항상 작은 차수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나요? 자, 이런 수식으로 쓰는 것 같다가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뭘 쓰냐면 이게 1차식일 때 x-알파의 형태의 1차식일 때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1차식 미만의 차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r은 상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r을 어떠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냐? 지금 보시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f알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0이 돼요. 그쵸? 따라서 qx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플러스 상수 r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어떠한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은 F 알파의 값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F 알파의 값하고, 그쵸? R하고 같다. 그쵸? X-R로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내용하고 지금처럼 나머지 계산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인수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숫자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거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20은 5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에서도 우리 특별히 R이 0인 경우, 그쵸?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fx가 어떤 수식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 qx 몫이 되겠죠? 자, qx 그리고 나머지가 0, 그냥 이런 두 개의 어떠한 곱셈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알파 함수식으로 나눠 떨어지면, 그쵸?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므로 f알파는 0이다, 즉 나머지가 0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나요?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 누구로? 인수로서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정리에서 중요한 식은 먼저 우리 어떠한 함수식을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상수값을 갖게 되는데 그 상수값은 F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 함수에 그 해당하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값을 집어넣었을 때랑 같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나머지가 0일 경우에는 우리 인수정리랑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까지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항등식부터 나머지 정리까지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다음 중에서 x에 관한 항등식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항등식이라는 거 좌변하고 우변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져야겠죠. 자, 기억은 먼저 항등식이 되나요? 안 되죠. 왜요? 이 되려면 2x 플러스 1 같이 우변도 2x 플러스 1이 같아져야 돼요. 따라서 기억은 틀리고요. 자, 그다음 니은은, 자, 여러분 이거 전개하면 좌변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런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우변에 바로 있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그쵸?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리을 볼게요. 자, 리을 보시면 좌변을 전개를 해볼까요? 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다.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서 우변하고 같은 식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니은하고 리을이 지금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그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우리 풀어보면서 여기서 개수비교법 그리고 수치대입법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미정계수법 결정하는 거 우리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보시면 2x제곱 더하기 그리고 3x 마이너스 5는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지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x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옆에서 우변에 보시면 x제곱이 나오는 거, 2차식이 나오는 거는 2항밖에 없죠. 따라서 a는 얼마다? 2가 돼줘야겠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변을 전개를 해보면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자, bx 더하기 c다. 따라서
2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있는데요. 1차식을 먼저 쓸게요. 4x 더하기 bx, 그 다음에 상수 2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1차식은 3x 이렇게 돼 있어요. 4x 더하기 bx가 3x가 돼줘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c가 얼마? 지금 마이너스 5가 있죠?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줘야겠죠? 따라서 b는 얼마다? 4 더하기 b가 3x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다. 얼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을 c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간단히 우리 개수들 비교해서 지금처럼 2차식, 1차식 상수항 차례대로 비교하는 걸 갖다가 개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x 더하기 a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bx제곱, 그쵸? b의 x제곱 마이너스 27x 더하기 9. 자, 이 식이 7의 x 3승. 아이고, 분필이 떨어졌네요. 자, 7x 3승 그리고 더하기 cx제곱 마이너스 99x 더하기 36이다. 자, 이렇게 되었네요. 이거를 물론 전개를 해서 일일이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식에서 조금 눈치 있게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7x 3승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x 3승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앞에 x하고 bx 제곱이 곱해져서 bx 3승이 되겠죠. 따라서 b의 x 3승이 7x 3승하고 같아진다. 즉 b가 얼마다? 7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7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하고 여기 지금 9가 있고 상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상수끼리 곱했을 때밖에 안 되죠. 그쵸? a하고 9를 곱했을 때 즉 9 곱하기 a가 얼마? 36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a는 얼마다? 4가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얼마? 4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c에 대한 건데요. 자, c 마찬가지로 우리 개수들을 비교를 하는데 전개하지 말고 2차식만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cx제곱에 묶여있는 건 x에 관한 2차식인데 여기서 x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 있는 거 x의 1차식끼리 곱했을 경우하고 그리고 상수와 2차식이 되겠죠. 자, 먼저 x의 1차식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7의 x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 얼마예요? 4, 7에 28, 그쵸? 플러스 28의 x제곱. 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cx제곱이랑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c는 얼마다? 여기서 1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단순히 식을 전개해서 일일이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수식에서 이런 식으로 차수만 쫓아가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2번과 같이 복잡한 식에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 형태 조금 특이한데요, 여러분. 자, 우리 항상 이거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변은 누구에 관해서? x 플러스 1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에서 한 가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조립제법이란 무엇이냐? 지금처럼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고차방정식을 쓸 때 내림차순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필요한 내림차순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느냐? 최고창 앞에서부터 각각의 상수를 적습니다. 즉 2하고 5, 2 이런 식으로. 자, 특별한 어떠한 식이 지금처럼 어떠한 하나의 x 플러스 1 또는 x 플러스 알파의 형태의 어떠한 식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쵸? 이 식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마치 나눗셈 이렇게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으로 쓰시고요. 이 식을 0으로 하는 값,
얼마인가요? x 플러스 1을 0으로 하는 값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써줄게요. 그런 다음에 맨 앞에 숫자는 일단 그대로 내리세요. 2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한 값을, 즉 마이너스 1을 이쪽에다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더하세요. 자, 5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는 각각 곱하고 밑으로는 더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2는 3, 그리고 어떻게 돼요? 1하고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이너스 1이 C의 값이 돼요.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하고 3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2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2 하게 되면은 1 이런 식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다? B의 값이 마찬가지로 1이 된다. 거꾸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2가 A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떠한 특정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지금처럼 조립제법, 이걸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립제법 하는 방법 익혀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고차방정식 넘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만약에 조립제법을 했을 때, 시행을 했을 때 이 뒷부분이 0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는 나머지에서는 0이 된다라는 설명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립제법 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미정계수법 정하는 것 중에서 수치대입법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거라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게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b의 x의 cx의 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정계수 중에서 수치대입법에 해당하는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ABC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괄호가 지금 x-1, x-2, x, x-1, cx, x-1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값을 0으로 하는 값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즉, x-1을 0으로 하는 것 첫 번째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x가 1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x가 1이 되면 좌변의 식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을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나요? x가 1이 되니까 0이 되죠. 그쵸? 그리고 또 어디도 뒤에도 0이 되고 가운데만 남게 돼요. 즉, b 곱하기 1 곱하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식을 보면 얼마예요? 이거는 1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즉 얼마? 3.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b다. 즉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뭐 집어넣을까요? 이번에는 또 0 만들 수 있는 거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가 돼요? x에다가 2가 들어갔기 때문에 0 되고 이번엔 0이 되고 뒤에 c가 남게 되죠? 자, 그래서 2를 집어넣게 되면 2배의 c 그리고 2 들어가니까 1이 되죠? 자, 그래서 없어지고 이 c가 4기 때문에 c는 얼마다?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고 사실은 x가 그냥 0이 돼도 없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x는 0일 때를 집어넣으면 0 되고 0 되고 얼마가 남아요? 4가 남죠. 자, 그리고 뒤에
x를 갖고 있는 인자들이 0이 돼서 없어지고요. 앞에 얘만 남게 되죠. a만. 따라서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2a가 얼마다? 4다. 즉 a는 얼마다?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2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4번이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계산을 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푸는 방법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4번까지 해봤고요. 5번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3번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5번에 2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5는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주어졌을 때 x 더하기 1에 대해서 이번에도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어떻게? 2하고 1하고 5 각각 쓰고요. 괄호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2는 처음에 그대로 내리고요. 옆으로는 곱해서 그 다음 칸에다가 써요. 그 얼마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곱해서 그 다음 칸에 쓰게 되면 6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의 값이에요. C가 6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2는 역시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게 b의 값이 되고요. 자동으로 2가 a의 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 한 번 더 써서 우리 식 개수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에서 지금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수치대입법, 그리고 개수비교법, 그리고 조립제법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꼭 항등식 형식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자, 1번에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x 3승 그리고 더하기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자,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거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뭔지 몰라도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r값은 누구랑 일치한다고요? 이 괄호 안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에 대한 함수값하고 일치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실제로 x에다가 얼마? 2를 여러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서부터 좌변은 8 더하기 2가 들어가면 2, 4에다가 8 마이너스 6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 r값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2로 나눈 나머지 r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간에 0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 r 이렇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되나요? 이거는 16에서 6을 빼니까 10이 되고 10 플러스 13 따라서 23 r값은 23이 되겠다. 자,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지금처럼 단순하게 함수값 집어넣어 갖고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예요. 자, 2번 보시면은 4의 x 3승 그리고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다. 자, 이 식을 x-1로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랬을 때 몫이 뭔가 qx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디를? 함수에다가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 1이라는 값은 나눈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에요. 자, 1을 집어넣으면은 좌변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6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고요. 0이 되고 이것은 r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 10에다가 계산하면 얼마예요? 5에다가 2, 즉 r값은 7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조금 변형이 되어 있긴 해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플러스 그리고 자,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인데요.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쵸? 그랬을 때 나머지를 계산을 하여라. 자,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식이 조금 다르지라도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을까요? 우리 얼마? 1 집어넣읍시다. 그쵸? 1을 어떻게? 2.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1을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 해서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2의 3승이다. 8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4가 되겠죠? 그리고 3 곱하기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2 플러스 1 이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R값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8에다가 이거는 12 그리고 6, 8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1 따라서 27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7이다 라는 거 3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은 보시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나누어 떨어진다.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은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지금 함수가 8의 x 4승 그리고 a의 x제곱 a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 자, 이 식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그냥 나머지가 0인 거예요. R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 지금 1, 2, 3번 계산을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자, 1차식을 0으로 하는 x 값을 넣었을 때 값이 나머지예요.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 자, 이 1차식을 0으로 해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게 얼마다? 0이 된다. 왜?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없다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8 곱하기 2분의 1의 4승이기 때문에 얼마인가요? 16분의 1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4분의 1 지금 짝수 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a네요. x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쓴 식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는 2분의 1이죠, 앞에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a 그리고 플러스 a이기 때문에 더하기 4분의 3 a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뒤에 더하기 4분의 3a.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됐으면 좋겠다.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 0이 돼야, 즉 나머지가 0이 됐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여기서 위에다가 쓸게요. 3분의 2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나머지 정리를 활용을 해갖고서는 식의 개수를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나머지 정리에 관한 거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활용한 거 조금 더 다뤄봤고요.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서는 1차식에 대해서만 사실은 했었고 4번 문제 보시면은 2차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나머지 정리를 설명을 할 때 나머지 정리의 그 나머지는 나누는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 x 4승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다. 자, 이 식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qx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q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원래는
뒤에 RX 이렇게 붙어서 2차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상수나 아니면은 1차식, 즉 2차식 미만의 어떤 나머지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나누어 떨어진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는 거. 즉 이게 0이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2차식은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가능하고요. 각각의 식은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0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4차식이 이런 우변의 식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을 가게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f 마이너스 2의 값 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6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곱이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쵸? 마이너스가. 그래서 마이너스 4a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x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2.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0이 돼요. 따라서 같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네요? A하고 B에 관한 식으로 쓰게 되면 4A 더하기 2B가 얼마다? 18이다. 즉, 2A 더하기 B는 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숫자 또 하나 있죠. 마이너스 2뿐만 아니라 F에다가 1 집어넣게 되면 x에다가 1 이런 식으로 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2.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a랑 b에 관한 식으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변변 빼게 되면 3a가 b는 없어지고 12가 돼서 a는 4, 그쵸? a는 4, b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나머지가 0이라는 거 계속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 활용하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2단원에서 우리 두 가지 했는데요. 항등식하고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했었어요. 방정식의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거는 정의하고 그리고 성질, 그리고 항등식의 미정계수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미정계수법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 우리 숫자에 대한 나머지 숫자 계산은 잘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수식은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특별히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 그리고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